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 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나오셨어요. CBS 김정훈 기자, 뉴스톱 김준일 대표.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어린이날을 지낸 오늘 목요일 첫 번째로 주목할 뉴스 뭡니까? 장관 후보 3인방의 운명입니다. 예상했던 대로 이매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박준영 해양수산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3인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부적격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부적격? 네, 특히 아파트 다운 계약과 위장 전입, 가족을 동반한 외유성 출장 의혹 등이 제기된 임혜숙 후보자를 두고는 당장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네. 여권은 결정적 하자는 없다는 입장이어서 야당의 반대에도 임명을 강행할 수는 있는데 국민의힘은 오늘 긴급 의원총회에서 관련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에요. 네. 여야의 대치 전선은 오늘 열리는 김부겸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로도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김 후보자가 과거 주택계약 시 업다운 계약서를 작성한 의혹, 또 딸 부부가 라임 자산 운영 사태에 연루됐다는 의혹 등이 지금 쟁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김준일 대표. 네. 낙마자 나올까요? 저는 최소 1명 이상 나올 거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래요? 예, 왜 이유가 있는데 예. 하나는 이제 지금 관료로 이번에 임명된 분들이 소위 말해서 정권 차원에서 뭐 여당 차원에서 꼭 지켜야 된다 이런 분들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예전에 뭐 조국 장관 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뭐 당이 앞장서서 뭔가 이렇게 업무를 했잖아요. 근데 다 관료 출신이거나 뭐 교수 출신이거나 그렇거든요. 이번에는 그러니까 부담이 없습니다. 사실 이제 개인의 문제다. 약간 물론 이제 임명한 것에 대해서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은 그런 거가 하나가 있고, 하나는 뭐 분위기가 안 좋아요. 너무 여론이? 특히 이제 특히 이제 과기정통부 임혜숙 후보자하고 박준영 해수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좀 여론이 많이 안 좋아서 만약에 나온다면 둘 중에 한 명은 나올 것 같다. 이건 뭐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틀릴 수도 있습니다만. 예, 틀릴 수도 있죠, 당연히. 근데 이제 게다가 지금 뭐 여당의 협치 분위기, 뭔가 야당과 대화를 하겠다. 그러니까 29번 청문회 보고서 채택 없이 지금까지 했거든요. 문재인 정부가. 너무 일방적으로 해왔다. 뭐 이런 여론들까지 감안을 하면은 여당 내에서도 오늘 의견 수렴 해가지고 지금 한다는 분위기거든요. 네. 물론 이제 이거 보고 과도하다, 뭐 야당이 과도하다라는 의견도 있지만은 뭐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흠결이 있긴 있지만 결정적 하자는 아니다라는 측과 이 정도면 장관 수행하기에 부적격하다라는 측이 대결하는 양상이에요. 여야가. 그렇죠. 김종훈 기자, 어떻게 보세요? 지금 임기 말 청문회 전국인데 지금 국민의힘 쪽은요. 지금 김기현 새 원내대표가 청와대 오찬 제안도 거절하면서까지 지금 팽팽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잖아요. 또 여기에 정의당의 데스노트도 있습니다. 그 정의당 시각에서 부적합 판정을 내리면은 이게 정말 쉽지가 않아진다 이런 얘기인데. 정의당 데스노트에는 지금 2명 올라가 있죠. 김준일 대표가 언급한 그 2명. 그렇습니다. 뭐 앞서서 박원석 정의당 사무총장이 뉴스쇼에 출연해서 박준영 후보자 또 임혜숙 후보자를 지칭하면서 이게 국민의 눈높이에서는 아무리 봐도 좀 이렇게 납득하기 어렵다. 이런 의견이 당내 다수다. 이렇게 전했고요. 또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도 그 두 사람은 좀 미흡하지 않냐는 판단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국민의 눈높이가 부담인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고민이 커질 텐데 며칠 전에 그 송영길 대표의 언급이 좀 의미가 있긴 합니다. 신임 대표. 네. 앞으로 주도권은 청와대가 아닌 당이 주어야 한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임명을 한 청와대의 입장도 있겠지만은 앞으로 여론을 계속 좀 이렇게 봐야 되는 그건 당의 결정이 더 중요한 국면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입장 변화의 첫 번째 사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실제로 후보자가 낙마하면 이제 임기가 1년도 훨씬 안 남을 그런 장관 후보자를 찾아야 되는 그런 민망한 일이 좀 벌어지게 돼서 청와대가 고민이 깊지 않을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제 장관 후보자들은 아무리 야당에서 부적격 입장 내놔서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안 돼도 마음 먹으면 임명할 수 있는 거잖아요. 강행하면 합니다. 법적인 하자는 없거든요. 이 상황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게 이제 여당 입장입니다. 야당 입장보다 여당이 어떤 생각하고 있냐가 중요해요. 잠시 후에 여당의 박주민 의원 연결을 해보죠. 두 번째 이슈로 갑니다. 네, 고발당한 택배 노조 배달에 손 놓을 수도가 이게 지금 상황인데요. 택배 노조가 총파업 여부를 두고 오늘 조합원 총투표를 진행해요.
서울 강동구의 한 대단지 아파트에서 택배 차량의 지상도로 진입을 금지하며 처음 문제가 불거졌죠. 그 고덕동 아파트 사태요. 예, 이어서 택배 대란이 벌어지기도 했었고요. 또 택배 노조 측이 문제 해결을 위한 호소문을 아파트 세대 문 앞에 붙였다는 이유로 주거 침입 혐의로 고발까지 당하면서 이제 감정 싸움까지 벌어진 상태예요. 갈등이 심화하면서 전국 택배 노동조합이 아파트 갑질 문제 택배사 해결 촉구를 위한 조합원 총파업 찬반 투표 여부를 놓고 조합원들의 의견을 먼저 물었는데 지난 1일 총파업을 위한 투표를 진행하자 이렇게 의견이 모아진 겁니다. 오늘 택배노조 조합원 총투표 그 결과에 따라서는 오는 11일부터 전국 6,500명의 택배 노동자가 파업에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이는 전체 택배 노동자의 한 10% 규모라고 하네요. 근데 이 택배 노조가 파업을 결의한 게 전에도 몇 번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실현된 적이 별로 없어요. 결의를 해놓고도 현실적으로는 물량이 막 쌓이는데 택배 노동자들이 그걸 놓고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절박성은 보이는데 과연 정말로 파업을 할 것인가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봐야 되는데 대의원 지난 1일에 대의원들이 투표를 했을 때는 76%가 찬성을 했습니다. 파업에. 그리고 23.7%가 반대를 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좀 기류는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전체 조합원이기 때문에 봐야 되는 건데 이게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 고덕동에 있는 아파트 단지만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지금 그 못 들어오게 막는 거잖아요. 그렇죠. 입구에서. 그래서 저상 차량을 저상 차량을 사든지 그래서 지하 주차장으로 오든지 그렇죠. 지상으로 오고 싶으면은 그냥 물건 들고 오셔라 그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상 차량을 사는 거는 이게 개인 택배 기사한테다 떠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들이 고용된 게 아니라 다 일종의 자영업자, 특수고용 노동자인데 자영업자라니까 지금 2.7m짜리 차를 다 사놨는데 지금 그럼 2.3m로 다 바꿔야 되느냐 차를. 이게 이 비용 문제가 근본적으로 있는 거죠. 근데 이제 CJ 택배 그 대표가 이 아파트하고 합의를 해버렸습니다. 어떻게요? 그러니까 이게 저상 차량으로 그러면 하겠다. CJ 택배는 하겠다. 그러면은 그 비용은 누가 될 것이냐.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CJ 택배는 하겠다고 해도 결국 CJ 택배에 소속된 그 노동자분들은 다 개개인이 자영업자인데 이분들이 사셔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를 해결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찌됐든 오늘 총파업 그 투표를 하고 그런 다음에 11일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5일 동안 교섭하겠다. 그러니까 바로 들어가는 건 아니다라고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그 교섭이라는 건 아파트 단지와의 교섭이 아니라 CJ 회사하고 노동자들 간의 교섭인 거예요. 그렇죠. 지금 아파트하고는 또 교섭하기가 좀 애매한 상황이니까 파업의 대상이 누구냐를 봤을 때 아파트를 대상으로 파업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회사상 그러니까 이제 이게 좀 복잡한 지금 상황이긴 해요. 그럼 우리가 차를 살 테니 뭐 지원을 해달라라든지 회사가 다 사라라든지 뭔가가 있겠군요. 뭐 그런 식의 이제 딜들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지금 택배비들이 인상이 되고 있어요. 지난달부터. 얼마나 올랐어요? 그래서 뭐 이를테면은 7,000원에서 1,000원씩 그러니까 대형은 초소형은 5,000원, 중형은 6,000원, 그리고 대형은 7,000원으로 각각 1,000원씩 인상이 된 경우가 있고요. 안 올린 곳도 있고 지금 뭐 복잡한데 어찌 됐든 전체적으로 좀 처우 개선을 위해서 이게 돼야 되는 거 아니냐인데 이 차 문제가 좀 근본적인 문제라서 그걸 좀 협상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택배 쪽에서 계속 이렇게 크고 작은 잡음들이 일어나는 건 시작부터가 좀 이렇게 뭔가가 혼재된 듯 시작된 산업이라 그런가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은 유통 또 물류의 지금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지금 사람들이 예전처럼 물건을 사는 게 아니라 집에서 간략히 인터넷 통해서 주문하면서 그 물건이 바로 내 집 앞으로 오는 이런 식으로 변화를 하고 있는데 그 변화를 적용받는 게 무슨 상품 제조사부터 쿠팡과 같은 그런 전자상거래 업체, 플랫폼. 또 택배사, 택배 노동자, 또 소비자 모두가 그 문제를 적용받고 있는 거예요. 그 변화를. 그런데 왜 거기서 일어나는 갈등이나 비용을 이렇게 나눠 가지는 게 아니라 온전히 택배 노동자만 져야 하느냐 이런 문제인 거죠. 이미 적지 않은 택배 노동자들이 과로로 숨지기도 했었고요. 지금은 아파트 입주민들과 갈등 최전선에서 그냥 맞부딪혀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지금 관련된 부분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관련된 부분들이 이번 갈등에서도 지금 남몰라라 할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참 복잡하네요. 복잡해요, 여기는. 복잡합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될 것인가? 알아서 풀으십시오. 이렇게 손 놓고 있어야 되는 건가? 저는 그것도 좀 의문이고요. 세 번째로 갑니다. 빈손 회담 20분, 한일 외교수장 만나는 봤다.
만나는 바다. 만나는 바다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모테기 도시미스 일본 외무상 사이의 첫 회담이 진행됐습니다. 네. 주요 7개국 G7 외교개발장관 회의 참석차 영국을 방문 중인 정 장관과 모테기 외무상이 런던에서 회담한 건데요. 두 사람은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을 먼저 참석한 뒤에 일본 측이 준비해놓은 다른 회의실로 자리를 옮겨서 20분간 대화했습니다. 네. 북한 문제를 비롯해서 강제징용과 위안부 배상에 대한 한국 법원의 판결, 또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두고 의견을 나눴는데 네.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하는 데 그쳤어요. 뭐 별다른 성과는 없었지만 지난 2월 정의용 장관 취임 후 전화로도 접하지 않았던 그 두 사람이 직접 만나서 일단 대화는 나눠봤다는 데서 의미를 찾아봐야 할까요? 그동안 전화로도 우리 외교수장하고 거기 외교수장, 일본 외교수장 얘기한 적 없어요? 없었습니다.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한 번도요? 예. 어쨌든 어렵사리 이번 회담이 성사된 배경에는 미국의 중재가 있었다. 이런 설도 나오고 있네요. 만난 것 그 자체만으로도 의미를 뭐 둬야 되는 거죠? 뭐 과도한 의미는 또 부여하는 게 그런 게 이 만남에 앞서서 한미일 외교정상회담이 열렸어요. 그러니까 예. 한미일이 먼저 만나고 그러면은 이미 만난 건데 예. 여기에서 한일이 안 만나는 것도 좀 이상하잖아요. 거기까지 가가지고. 거기까지 가서. 예, 아니 예. 뭐 셋이 만나고 그냥 그대로 모른 척하고 갈 수도 있는데. 그렇죠. 만났잖아요. 근데 어찌됐든 일본의 입장은 뭐 한국 정의용 외교장관이 계속 러브콜을 보냈어요. 전화라도 하든지 아니면은 만나자라고 했는데 일본은 무응답이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좀 불만이 있었다라는 건데 그렇다고 우리가 뭐 일본 입장에서는 한국과 뭐 외교 단절 뭐 이런 것까지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그냥 뭐 얘기를 하는 게 뭐 자연스럽다라고 해서 한 거고. 잠깐만요. 여기서 중요한 게 우리가 여태 만나자고 요청을 좀 적극적으로 하는 쪽이었고 예. 그쪽에서 피하는 입장이었다가 이번에 만난 거예요? 그렇죠. 예. 아, 정의용 장관이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만날 준비가 돼 있다고. 어허. 근데 이제 내용을 보면은 여기서 나온 게 강제징용 위안부 과거사 문제 그리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 문제 얘기했거든요. 네. 뭐 입장이 그냥 평행선이었습니다.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굉장히 그 일본의 자산 매각에 대해서 한국의 자산 매각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표했고 한국은 과거사 문제 정리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일본 측에 정리했고 그렇기 때문에 합의된 것이나 의견 차가 좁혀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도돌이표네요. 네, 도돌이표인데 그냥 만났다. 만났는데 그것도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라고 이제 봐야 될 것 같아요. 김정훈 기자. 네, 지금 뭐 일본이 사실 지금 대놓고 한국 무시 전략을 쓰고 있잖아요. 네. 지금 모태기 외무상 뭐 정용 장관과 전화 통화도 없었던 것도 물론이고 또 강창일 주일 한국 대사와도 지금 접촉 자체를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고요. 강창일 대사는 아직도 한 번은 못 만난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직도? 사실 문전박대 당하고 있잖아요. 지금 아니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한국에 있어서 그렇다 치더라도 네. 대사는 지금 거기 일본을 가 있는데도 못 만난 거예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런 한일 관계가 불편한 거는 미국도 마찬가지긴 해요. 이게 한국과 일본이 삐걱거리는데 북핵 문제, 북한 문제, 무슨 중국 문제 이렇게 능수능란하게 다룰 수가 없잖아요. 네. 미국으로서는. 그래서 지금 미국 바이든 정부가 일본을 등 떠밀어서라도 어떻게든 만나보라 이렇게 했다는 관측이 나오는데 미국이. 일본 아사히 신문도 이번 회담이 실현된 배경에는 미국의 의향도 있어 보인다. 또 모태기 외무상이 미국의 체면을 세워줬다 이렇게 분석하고 언급하고 있거든요. 이게 한미의 관계의 특성상 앞으로도 이렇게 좀 미국의 중재 의지, 중재 노력이 좀 큰 변수가 될 것 같긴 하네요. 여기까지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